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28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파워시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좀 시작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국이 또 저렇게 급락이 나와버리면서, 오늘 또 하루를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좀 고민이 많아질 것 같고요. 어제 개인적으로 일단 저희가 파워시황 하면서, 한국이 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끝나고 변화가 나오면서 좀 2700 얘기하면서 조금 설레발을 또 말씀드렸던 점 죄송합니다. 또 설레발 치면 항상 시장이 경고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고, 그 부분은 한국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미국 증시 생각보다 못 지키고 이렇게 강한 압박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일단 미국 증시는 그래도 추세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다가 지금 수렴이 거의 된 상황 쪽에서 돌파 못한다, 지지 못한다, 중요한 지지권 이탈했다라고 하는 그 여파들이 여기서 만약에 오늘 빠르게 여기까지 돌아오게 되면 약 한 19,300 정도쯤, 300, 400 이 정도쯤 되죠. 350 정도로 여기를 돌아서느냐, 여기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닿지도 못하고 그냥 고기가 무겁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밀어버리는 현상, 직전 저점 때 이탈한 현상,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이게 약간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봉에서도 거기 다 이탈하고, 지금 주봉에서 보게 되면 딱 이 자리, 지금 18,000대 중반대 요 직전 7월달에 나왔던 고점대를 한 번에 지금 시도하는 모습들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죠. 그래서 이게 흔들리게 되면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나올 것이냐? 너무 빠르게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약간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 그리고 거기다 나왔던 엔비디아 실적 반응, 두 가지가 이제 시장에서 압박이 컸다고 보는데, 근데 솔직히 엔비디아는 실적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가지고 실망감,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걱정한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GB200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NVL 72 버전.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속기 쪽에서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블랙웰 시리즈 탑재돼서 나오는 것들, B100 이 정도까지 나오는 칩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이게 생각보다 조금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3월달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민감한 얘기까지도 신경을 쓸 정도면은, 얼만큼 엔비디아 아니면 기술주가 미국 쪽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걸 좀 차익 매물에 빌미를 쓸까, 이렇게 느껴지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GPM이죠. 그러니까 즉 총 매출 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때는 75%대 가다가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73.5%대, 그러다가 다음 분기 가게 되면 한 72%대, 잘하면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우려. 아니 근데 솔직히 어떤 기업이 무조건, 그러니까 총 매출한 거에서 이익을 받는 게 70% 이상이 나가는데, 이것도 대단한 모습들이긴 한데, 그 고점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이런 것들 양산이 늦어지게 되면 당연히 떨어질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 좀 이렇게 민감하게, 물론 좋은 숫자만 보여주다 보니까 슬로우 하다 보면 하고 걱정이 되는 건 맞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정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면서, 나머지는 제가 보기엔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좋거든요. 근데 그런 코까지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렇게 끌어내려야 속이 시원했겠냐라는 쪽으로 일단 바라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결론이 그렇다고 치고, 추세는 순응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 하락을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느냐. 일단 첫 번째, 단기적으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저희 에어클래스에서도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장 초반에는 혹시나 반도체 쪽 갖고 막 또 분위기 맞춰가면서 가지하라는 분위기를 외쳤다가 초반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혹시나 좀 무리했던 거 정리를 하자, 반도체 쪽들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으로 좀 벌려놨던 종목들이나 조금 좀 이거 애매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정리하시라고, 현금화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시장의 분위기를 좀 대응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잘못하게 되면 2600선 테스트도 한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뭔가 흔들하는 분위기, 조금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금 좀 갖고 계시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다음을 좀 준비한다.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변동성이 노출됐다 쪽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중기 조금 한 달 정도 이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때는 또 기회란 얘기 보면 무슨 빠지고 있는데 뭘 급락하고 있는데 무슨 기회야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때는 또 얼만큼 저가 매수를 또 잘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데 이게 당장에 안 끝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또 중요한 PC 지표죠. 이걸 가지고 요거의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압박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전환의 빌미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압박들은 좀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또 이럴 때마다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거 하나 볼까요? 예. 이제 25도 밑으로 가서 극단적 공포까지 들어오는 이런 단계까지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뭐 이거 보고 이제 거의 이제 주가 이제 쭉 하락하다 보니까 신경도 안 쓰고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냥 깜짝 놀라고 그렇긴 하지만 시장의 지표들은 이런 정도까지 들어왔다는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나머지 지표들 보다 보니까 지표들 보게 되면 지금 달러 강세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가는데 뭐 크게 0.8%면은 반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주 큰 폭의 어떤 놀란 모습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 10년물 금리 0.8%대 이것도 아직 4. 그렇다고 5대로 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게다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0.7% 하락 미리 두들기게 맞을 만큼 맞았다 라는 쪽이다 보니까 위험자산의 끝판왕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시장 위험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압박 나온 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생각드는데 요건 좀 걱정이 되네요. 환율이 16원이 뛰었습니다. 1450원대 근처까지 바짝 들어갔습니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오늘 국내 시장에서 부담감은 좀 커질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쪽은 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결론은 일단 추가 흔들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PC 지표 가지고 보고 게다가 어디서 마무리가 지는지가 지금 단계 18,500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장중에 쭉 밀렸다가도 그러니까 내일 같은 날 쭉 밀렸다가도 다시 이렇게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가 적어도 꼬리를 달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내일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보지만 변동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에 포지션 많이 가지시고 미국 관련된 쪽에서 좀 대응하셨던 분들 많이 좀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는 드렸죠. 계속 1, 2월달 들어오고 있으면서 미국 비중 줄이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이고 저는 많이 이제 보초병 정도로만 있다가 일단 오늘부터도 아까 방송 준비하려다 가면서 보니까 요건 좀 심하네. 그래서 아주 살살살 늘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늘리기 시작하고 미국 쪽 이 정도면은 다시 늘릴 때가 됐다라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시장의 주도가 되면서 예전만큼 작년만큼 나올 수 있는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쪽이 맞습니다. 한국 쪽이 더 신경을 쓸 때가 맞는데 미국 쪽도 이 정도로 투매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살살 들어가는 거는 맞겠지만 절대 물타자 그러면서 왕창 미국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빠지는 것들 그렇게 사실 때는 아닙니다. 살살살 조금씩 비중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가 관세 얘기들. 그러니까 이게 4월 2일 날 관세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행정부 특히 내각에서도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국하고 그리고 또 영국 총리랑 만나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자부터 거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관세 개정 시행할 거야. 3월 4일부터 바로 시행할 거야. 이러니까 시장이 놀라죠. 뭐야 4월달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거기다가 지금 얘기는 중국의 10%대의 추가 부과 중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 그리고 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도 4월 2일부터 아니라 3월 4일부터 25% 추가 관세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관세맨 출동 트럼프 시대구나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깜놀한 거죠. 몰랐습니까 트럼프에 대해서? 근데 이런 변동성 갑자기 딱 가다가 이쪽으로 촥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또 이거 오랜만에 느끼는 과거 한 5년 6년 만에 느끼는 이런 상황이네 라는 쪽에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캐나다 국민 중 82%는 보복 관세해야 된다. 이게 무슨 우리를 호구로 보느냐 라는 쪽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겠다. 그러면은 일단 미국이 주도를 하겠지만 주변 국가 쪽에서 약간 좀 감정이 상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이것도 걱정이겠지만 또 하나 이제 EU가 대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 EU도 추가 관세에 대해서
한 25%는 부과될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또 등 돌리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시장에서 반응이 조금 이상한 거는 중국 쪽과 중국 시진핑과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종전 협상을 막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랑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과거에 봤던 쪽들이 적대국과 동맹국이 막 혼란스러운 관점들이 나오는 이런 변화가 더 시장을 좀 압박하지 않나 라는 쪽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여기서 봤을 때 AAII 그러니까 즉 미국 개인투자자 협회인가 보죠. 예, 거기서 일단 6개월 후 상승 전망이 역사적 평균이 37.5에서 19.4% 극도로 취약하네요.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연준 정책 당시 금리 막 올렸을 때만큼의 낮은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심리가 위축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그런 쪽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수치까지 나왔다?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 예, 단기적으로 좀 바닥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나왔던 섹터들은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다 밀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초반에 나온 ISM 제조업 서비스업 뭐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영향을 끼치겠다는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PC 지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깜짝 놀라고 트럼프도 보고 있겠죠. 그러면서 기업들 원성도 좀 커질 거고 뭐 하는 거야? 국민들 원성도 커질 거고 그런 쪽에서 물가마저 그 관세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물가도 당연히 튀는 쪽으로 나오는 것들 이걸 또 감안하고 명분을 찾으려고 계속 하겠느냐 오래 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 있고 아무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고 요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이 이제 오늘 섹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거든요. 지금 오늘 28일 날 오전에 방문한다. 그래서 광물협정을 우크라와 이제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 쪽으로는 좀 억울하고 당황스럽군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우크라이나의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일단 땅도 러시아한테 약간 포기 그리고 그 광물도 약간 미국한테 넘기면서 안전장치 그러니까 미국과 잘 지내기 시작을 해야 안전장치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에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카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입장적으로 보게 되면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미국은 일단 중국의 주요한 광산들은 중국이 다 있습니다. 화가 나죠. 패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산업을 경쟁을 시키려고 중국과 아니면 미국 우선주의로 딱 가기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도 이런 광물도 밸류체인을 딱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없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상대적으로 미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위해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캐나다 캐나다 51번째 주 돼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좀 관리하겠다 뭐 이런 느낌들 그린란드 이런 쪽들이 다 여기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있는 EU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너희 전쟁할 때 지원 많이 줬고 그런데 미국으로 갑자기 확 하게 되면 우리 뭐야 약동강 오리알이니 이러면서 프랑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독일도 그러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너희한테 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도 떼줘야 되고 미국도 떼줘야 되고 이제 복잡한 상황들이 되겠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자립. 자 우리가 왜 경제를 키워서 우리가 왜 갑자기 국뽕으로 돌아가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런 쪽이 아닌가. 이념이 없어요. 자국의 이익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첫째 방산주죠. 방산주 쪽들은 역시나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쪽이고 두 번째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광물 쪽 관련돼서 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련주들 약간 또 거기다가 중국 관세 때린다라고 하니까 반응이 나오나? 이건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움직이면 잠깐 단타치러 들어갈 생각은 있는데 봐야 될 것 같고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상사주 이것도 워렌 버핏이 왜 지금 일본의 그렇게 상사주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에 따른 또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재건주가 또 부각받겠죠. 이렇게 건물 협정하게 되면 재건주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건설기계, 농기계 이런 쪽들은 저는 이쪽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재건주가 너무 확산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섹터가 움직일 때 항상 핵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주의이기 때문에 요게 압축해서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쪽으로 오늘은 이런 쪽들은 좀 체크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거 관련된 얘기 나올 때 좀 더 28일이니까 오늘 또 뉴스는 또 장중에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것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종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적으로 가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8%, 예, 마음 아픕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뭐 다 밀렸죠, 다 밀렸고요. TSMC 7%, 네, TSMC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예, TSMC는 예, 그래봐야 파운드리 업체예요. 기술 선도가 아니라 그 QA 확대를 쪽에서 나오는 쪽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자가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지금 약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뭐 브로드컴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같이 밀렸는데 자리는 엔비디아보다 솔직히 더 좋아요. 브로드컴이나 예, 다른 쪽들은 마블 테크놀로지는 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다 안 좋죠. 상대적으로 인텔이 버팁니다. 이런 건 좀 특이하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하락한다. 네, 그렇죠. 지수 한번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예, 깨졌죠. 당연히 깨졌죠. 바닥 깼고 주봉상으로도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런 자리를 지켰었는데 지금도 여기까지 들어오느냐? 밀린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왜 예, 슬슬 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제 입장은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뭐 테슬라도 3%대 다 빠지는 모습들이죠.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앨범알이 1%대 지키는 모습들이 잠깐 나온다라는 쪽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혹시나 2차전지가 시장에서 버틸려고 해주는지 이것도 하나의 좀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2차전지는 예, 다 보면 안 되고 2차전지는 예, 그럴 것 같고 그냥 여전히 제 뷰는 똑같고요. 2차전지 안에서 예,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죠. 이거는 시작이 중국과 같이 했습니다. 중국의 2차전 전고체 배터리 지수가 쫙 올라가는 것과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를 보시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아니면 그 안쪽에서 압축시켜서 보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예, 미국 증시 하는데 왜 또 한국 증시를 네. 근데 어그로 끌려고 2차전지가 뭐 어떻게 앞으로 급등하네 뭐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예, 팩트 보고 대가겠다. 그래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냥 편한 길을 가겠습니다. 예, 시장에 맞게 데이터 맞게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얘기는 나중에 또 파워 시황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수급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애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나머지도 다 흔들렸다. 세일즈포스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CRM 쪽들 그리고 또 AI 소프트웨어 쪽들 다 흔들렸다. 당연히 주가가 저런데 흔들렸겠죠.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머크를 비롯해서 브리스톨 마이어스, 유나이티드 헬스 약간 경기 방어적인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까지는 좀 아니어도 예, 이쪽들 방어했다. 월마트, 펩시코 강했다. 그럼 국내도 요즘 보게 되면 바이오주가 그나마 좀 선방하는데 뭐 HLB 이런 것들 쭉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성공하는데 바이오 쪽이 그렇다고 이제 금리가 반등을 했어도 뭐 4.5 미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오늘의 또 시장의 방어는 바이오로 하나 예, 이것도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처럼 2차전지가 하나 반도체 훅 밀리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나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양자 컴퓨터 별로 안 좋았고 의외로 드론 쪽이 강했네요. 생각보다 드론 쪽들은 버텼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드론 쪽이 보니까 버텼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에이럭스 저는 그거만 보고 있는데 그게 좀 반등하나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조비 그렇다고 뭐 급등은 아니고 한 3%대 정도다 보니까 약간 버텼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뭐 강한 건 전혀 없습니다. 에너지 쪽도 약했고 별로 그렇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가 없었죠. 미국 시장은. 그래서 결론입니다. 국내 증시는 일단 지수 섹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계속 1월 달부터 강세로 좀 1월 달 중반부터 강세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섹터가 막 돌고 돌았어요. 근데 강한 종목도 훨씬 강한 종목도 있고 좀 이제 밑에서 돌아간 종목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수 섹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어제도 보니까 종목에 많이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어제 시장 같은 경우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지수는 배당락이라든가 그리고 또 약간 또 어제 홍콩 같은 경우도 장중에 고점에서 우르르 밀렸다가 돌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약간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종목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만큼 약간 더 난이도가 어려워졌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이 나와도 저는 뭐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다시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제 같은 경우도 리스크를 왜 걱정을 했냐면
아무리 배당락이 나오건 뭐가 나오건 간에 시장이 좋게 되면 위로 딱 턴을 남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미지네요. 그래서 제가 어제 봤던 시장에서는 딱 두 가지 지지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첫 번째 2625, 예, 이게 중요하다. 요 갭과 관련된 쪽들, 그리고 또 요 어떤 단기적인 이제 단기 지지권과 연결되는 과정들 2615, 요 중간 단계에서 이상하게 마감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예, 오늘 또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에어클래스 분들한테는 2600선 지지 테스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을 언급을 드렸던 게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당장은 이거 이탈하겠죠. 요 안쪽에서 들어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첫째 또 체크해야 될 게 장중에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은 다시 감을 때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매도를 쭉 했다가 다시 매수로 턴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선물까지 그렇게 강하게 매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게 오늘 매도 장 초반에 매도로 나왔다가 매수로 이렇게 쓱 전환되게 되면 꼬리 잡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네, 외국인 선물 오늘 잘 체크해야 된다. 현물은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연기금이죠. 연기금 오늘도 매수. 그러면은 적어도 장 초반보다는 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세 번째 중국입니다. 요즘 중국 쪽에 대한 분위기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상해 종합 말고 홍콩 쪽을 많이 보세요. 이쪽과 같이 연결시키면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홍콩, 중국 쪽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중국은 왜냐면 지금 양회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양회 쪽에서 경기 부양을 할 거야. 그리고 또 돈도 풀고 금리도 이렇게 손볼 것 같고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도 할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약하게 나오면 중국도 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따라가게 되면 하고 한국도 약간 좀 최근에는 그쪽 기조가 좀 높죠. 그렇게 되면 2600 밑에서 출발했다가도 이렇게 해서 2600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자가 장 초반에 너무 깜짝 놀라서 대응하지 말자 쪽인데, 반도체 쪽은 미국이 확인돼야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다. 안쪽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보다 보니까 요거 뉴스 몇 개 한번 잠깐 또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종전협상,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EU 쪽은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국방비 늘린다. 특별 방위 편성한다. 이런 쪽으로 유럽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럽 쪽에 판매하는 것보다 이런 쪽들은 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근데 동구권 이쪽은 막상 러시아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은 불안한 거죠. 이쪽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방산주는 계속 보는 게 맞습니다만 고점에서 좀 약간 꺾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말고 자리 좀 봐가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살 때가 됐네라는 쪽들을 계속 또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좀 강한 섹터 중에 하나, 개인적으로는 이쪽도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중국이 강하다. 중국이 강하게 되면은 중국이 좀 연결이 되면서 또 이번에 약간 뉘앙스 자체가 중국 쪽으로 많이 좀 한 발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막 계속 미국과 압박이 나오다 보니까 주변국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하려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한 사람이 바로 너야.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약간 좀 완화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다는 쪽들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좀 이런 거 있죠. 무슨 카드, 아이돌 굿즈 카드, 이게 엠믹스라고 하는데 엠믹스 쪽이 친필 사인이 23만 7천 원. 그들에 비하면 비싼 거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그걸 지금 앞으로 이제 사인회 이런 것도 살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K-팝 아이돌이 이게 직접적으로 못 가니까 중국 애들이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그대로 한국 노래 춤 다 하면서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걸 줄 서서 보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이게 드론 복제합니까? 드론이 아니고 클론이죠. 사람들 복제하면서 나오는, 하나도 복제할 거 없다 보니까 사람도 복제하네요. 중국은요. 그런 쪽인데, 이게 만약에 열려주게 되면은 갈 수 있는 파장들이 더 크다. 이쪽에서 하달령 쪽은 계속 체크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엔터는 많이 언급드렸던 부분이고, 미디어 쪽 잘 보셔야 된다고 언급을, 이것도 두 개만 많이 체크한다.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난주인가 처음 움직였을 때 한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차라리 이게 낫다. 왜냐면 기존에 갖고 있는 IP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활용해서, 그러니까 8년 동안 쌓였던 IP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아니 다 봤어 라고, 다 어둠의 경로로 다 봤어, 다운받아서 봤어 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재활용되는 쪽들, 재개봉 이런 쪽으로 약간 물꼬가 트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당장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이런 쪽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나머지는 작은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큰 걸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부터 엔터 쪽들은 챙기는 게 맞다. 이건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또 국내 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일단 신용잔고 그러니까 예탁금은 살짝 떨어지는데 신용잔고가 18조입니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일단 뭐 18조부터가 거의 딱 18조 5천억 여기부터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이제 2차 경고음을 드릴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18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조 5천억 넘어갔다. 1차 18조 5천억, 19조 5천억 이 단계까지 볼게요. 18조 5천억 넘어간다 그러면 2차 경고음 19조 5천억까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 좀 조심하시죠. 주의하시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신용을 쓰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는 신용잔고 뭐 16조 5천억까지 내려가서 지금 거의 바닥일 때는 그런 얘기 드렸었거든요.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다들 관심 없는데 신용까지 잠깐 써서 좀 작년에 좀 위축됐던 거 조금 좀 끌어올릴 때입니다. 라고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18조 이상으로 들어가는 때는 신용 관리 꼭 하십시오. 신용 가지고 되겠다가 잘못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역회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쭉 가다가 자네 신용까지 끌고 사고 들어오고 있는가? 그러면서 훅 들어오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게 되면 이럴 때부터는 지금은 시종 쓰지 마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줄이세요. 줄이거나 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간에 강했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IT센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회사라고 해서 작년도 좀 매매를 했었는데 역시나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데 이건 뭐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패스. 실적 때문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삼지전자 실적 괜찮네요. 이것도 볼륨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약한 회사 이것도 보는데 지금 다 보시게 되면은 약간 시장이 실적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가 좀 움직였습니다. 사면이 일단 주도가 되면서 움직였네요. 근데 오늘 로봇 쪽이 주도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로봇 쪽은 일단 레인보우만 일단 신경을 쓸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일단 MSCI 들어가는 거의 확정 지으려고 그렇게 버티는 것 같아요. 단기 평선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챙기면 이거만 보는 게 맞다. 라는 쪽이고 매매도 이게 어차피 팍팍 탄력이 커져 있기 때문에 매매도 이쪽이 낫다는데 지금은 일단 좀 보셔야 됩니다. 단기 평선 쪽에서 딱 지금 올라갈 듯 말 듯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밖에 재건축 쪽에서 대동기업, 대동, TYM 이런 쪽들은 체크하는 게 맞겠죠.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유리기판 쪽도 어제 보니까 이런 자리들 이것도 한번 잠깐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예, 피로옵틱스 예, 이거 같은 경우도 자리가 빠지게 되면 겁나시죠. 일단은 이런 자리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서 반등이 나올 텐데 오늘은 미국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일단 약하겠죠. 약하게 시작했다가 밑에서 끌어올리는지 보셔야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런 단계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평선들이 이탈한 이런 단계들부터는 이제 거의 리스크가 떴죠.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관련된 거 정리 다시 하락하게 되면 트레이딩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갭 상승, 갭 하락 나왔던 요 정도 밀리게 되면 바로 돌아올 자리죠. 그런 거 보면서 타이밍 노리는 자리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데 아직은 길게 끌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쭉 간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밀리면 사서 상승하게 되면 때리는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트레이딩 자리 쪽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지 않나. 그쪽에서 유리기판 돌아온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밖에 나머지 쪽들도 그렇고 뭐 특별한 거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락했던 종목 쪽에서 또 지금 STO 쪽들도 다시 약간 좀 무거워지는 것 같고 게다가 휴림 로봇 이런 것들 이건 로봇주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 좀 급락하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변화해서 어제 강했던 섹터 흐름들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섹터 흐름들 보게 되면은 일단 또 사과드릴 내용이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클래시스 가지고 네 어제 저는 별로 안 좋게 본다. 이거 이제 삼성으로 될 리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자네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그냥 훅 들어가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클래시스 혹시나 가지고 계셨다가 예, 다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 보고 어제 정리했는데 이걸 다시 못 따라가셨다거나 혹시 투자에 혼선이 되셨다고 하게 되면 제가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제가 이미용기기 쪽은 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용기기 쪽은 왜냐하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의 관광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성과가 날 섹터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성형외과보다 지금 성형외과 떨어지고 피부과 팍 뛰어서 전반적인 레벨업들이 쭉 되어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 성숙이 되면 더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와서
이거를 나 피부 좀 챙기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그럼 어디를 갑니까? 피부과, 에스테틱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아마 그때쯤 가게 되면 또 거기서 중국어 하시는 분들, 영어 하시는 분들, 일본어 하시는 분들 막 또 채용해서 영업할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성형은 좀 아프고 돈도 많이 드는데 이쪽으로 좀 효과가 있다는 쪽에서 많이 들어올 걸로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장비 들리고 하는 이런 쪽들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해서 이건 좋게 봅니다. 클래시스도 원래 에어클래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메스콜을 외쳤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죽였는데 메스콜. 그래서 가다가 이 정도쯤에서 그냥 좀 정리하고 요때부터 죄송합니다. 요때부터였습니다. 요때부터 했다가 여기서부터 가다가 여기까지 이거는 지지한다 라고 해서 봤던 거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쭉 나온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변동성 크니까 저는 2단계 한 6만 2, 3천 원대 이상에서는 무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으로 들어갈지 저는 삼성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다른 미용기기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쪽으로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섹터 쪽에서 강했던 것들은 거의 다 말씀드렸고 태양광 쪽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반반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태양광 모듈 가격 올라오다 보니까 셀 쪽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꼭 따라가면 당하는 쪽이 이쪽입니다.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가다가 출렁일 때 그리고 뭐 나는 좋게 본다 그러고 주가 올라가게 되면 거봐라 내가 했지 그러는데 저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요. 이거는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쪽인데 가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릴 때 다시 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먼저 봐야 될 종목이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많이 얘기하는데 하나솔루션은 절반 가까이가 화학 쪽이에요. 화학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잘 변화가 되게 되면 순수한 태양광 회사들은 이런 거 현대에너지 솔루션, 대명에너지 이런 쪽들이 더 낫겠다라고 해서 이런 거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야 될 것 같고 흔들릴 때 보자. 이런 쪽으로 태양광은 뷰가 예전엔 거의 쳐다도 안 봤는데 살짝 바꾸긴 했습니다. 가격들이 반등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쪽들 오늘 또 지탱하나 이런 쪽에서 2차전지 아니면 바이오 축들이 움직이나 보시면서 유한양행 정도면 돌릴 때 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 밖에 사모펀드 쪽들은 일단 오늘은 종목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시장이 한번 출렁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일단 시장은 또 2600선 밑에서 테스트가 들어오면서 밑에 들어왔다가 이걸 끌어올리는 모멘텀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면 외국인들 선물 또 연기금 중국의 변화 특히 홍콩 지수 가지고 잘 버티는 거 확인된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본격적인 액션은 중국까지 확인되게 되면 10시 반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뭐 크게 밀린 거 가지고 반도체 쪽은 당연히 시장 지수와 함께 흔들리겠지만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뭐 이거 어떻게 그래서 막 투매에 동참하시거나 그러니까 미국이 빠졌다고 같이 투매에 동참하시거나 이러진 마시고요. 저희가 어떤 변화가 들어갈지 보시면서 저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좀 길게 보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되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또 주식비 좀 많은데 거기다가 무리해서 더 신용 써가지고 막 갖다 붙일 이런 상황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단기 리스크는 관리하자. 하지만 턴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흐름들 보시면서 금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입니다. 2월의 마지막을 또 이렇게 보내게 생겼네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화이팅! 힘내시죠. 그리고 파워 수급에서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